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오늘 저희 최현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를 할게요. 최현 대표님 제가 어디서 많이 뵀던 느낌이 있어서.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최현입니다. 예, 원래는 이제 대표님 그냥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굉장히 친근한 대표님이란 딱 인식이 어디서 뵀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요리사 경력 8년 차고요. 네. 지금 방이동하고 신사동에 참치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 전에는 미래인재개발원이라고 하는 기업 교육 컨설팅하는 데서 20년 정도를 강의를 했네요. 그 덕분에 중간에 어디서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거였던 것 같아요. 예. 미래인재개발원이라는 기업교육 컨설팅에서 예. 또 이제 강의를 하고 컨설팅 업무를 하고 이제 그쪽 일을 하셨던 대표님이다 보니까 예. 원래 요리사분들 얼굴이 티가 나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요리사 출신은 아닌 것 같다는 인식이 딱 있었어요. 예. 처음에 딱 뵙고. 예, 맞아요. 예. 예. 티가 나요. 직업이 따라서. 예. 그런데 어디서 많이 그래서 보는 얼굴이고 친근한 얼굴인데. 평생을 네. 코칭 역할을 했고 예. 평생을 아마 지금도 성공하는 성공 코치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시게 되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해주고 다지에서 하면 인간관계랄지 성공하기랄지 이런 부분 강의 많이 해주고 또 이야기 해줍니다. 그 대표님이 저희가 항상 여쭤보는 게 창업 동기를 항상 여쭤봐요. 왜냐면은 미래인재개발원이라는 것도 기업 교육 컨설팅 회사에서 기업들 대상으로 강의와 코칭을 한 20년 가까이 하셨고, 근데 왜 틀린 분야의 참치집을 창업하게 된 거예요? 보통 교육 쪽을 교육 서비스업을 창업하거나 뭔지 컨설팅 펌을 첫 번째는 창업하거나, 사실 강의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방길 길고 하신 분들의 같이다 보니까 네. 사람에 대한 외로움, 개인적인 동기. 사람에 대한 외로움이요? 네, 사람에 대한 외로움. 그 친구들 정말 잘났고 있는 척, 아는 척, 하는 척, 잘난 척 하잖아요. 같이 함께 그 물에 같이 휘둘려서 살기 싫었었고, 좀 애매하겠습니다만은. 그럼 기업 교육 컨설팅을 하니까 거의 뭐 경영 컨설팅. 경영 컨설팅하고 강의하고 가는 것들이 좀 사람에 대한 외로움.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요리를 참 좋아했어요. 요리. 음식을 좋아했고 특히 참치를 좋아했는데 투잡처럼 저런 가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었죠. 투잡처럼 사이드잡으로. 했던 것들인데 지금은 투잡이 이제 취미처럼 했던 것들이 본업이 됐네요. 그러니까 원래 참치집을 사이드 잡으로 사이드 잡으로 생각을 했고, 대표님이 이제 사람 관계 그런 거에 이제 있으신데 기존에 했던 컨설팅 펌이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외로움 같은 게 좀 있었다는 뭐 고백 그런 거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창업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창업이 요식업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한테 미리 넣어주신 게 원래 그 골드참치라는 그 전에 이름이 또 골드참치였어요? 수참치. 네? 빼어날 수의 수참치. 술참치? 근데 그 참치집이 2번 망했던 참치집이라고. 그렇죠. 당시 2015년도에 했었으니까 지금부터 8년, 9년쯤 됐었죠. 그러는데 이제 2년 만에 2번을 망했어요. 정말 이쁘게 정말 시설 기가 막히게 꾸몄는데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데 프로그램 파워가 약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참치바를 하려고 했어요. 참치 그러니까 참치도 먹고 이쁜 언니들이 서빙도 받고 야식꾸리하게 이게 컨셉이 안 맞잖아요. 왜냐면 정식적인 참치를 먹든지 아니면 차라리 요정을 가든지 해야 되는데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죠. 퓨전을 했는데 퓨전이 안 먹힌 거예요? 안 먹혔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2번을 시도해다가 안 되니까 내놨는데 매물로 내놨는데 내가 계속 떨어지게 해서 거의 그냥 저 좋은 금액 정말 깜짝 놀란 금액으로 인수를 했죠. 저렴하게 인수를 해서 대표님이 이제 참치집을 시작을 신사동도 마찬가지. 신사동도 코로나 시절에 많이 어려운 가게 그걸 인수를 해서 똑같이 참치 가게를 하고 있는 거죠. 대표님이 이제 방위점도 어려운 거를 인수하시고 성장시켰고 신사점도 어려운 거를 성장시켰는데 어떻게 성공시킨 그 핵심은 뭐세요? 내가 성공하게 된 핵심 요소. 운이 좋았었죠. 첫 번째 운. 운. 예.
던지고. 그리고 두 번째가 좋은 사람들. 좋은 사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결국은 정말 부끄럽습니다만은 저의 어떤 능력 이렇게 되겠죠. 운이라고 하면은 네.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거를 살 수 있었던 건 운이고. 그렇죠.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막연하게 좋은 사람, 그쵸. 나쁜 사람. 그렇죠. 네. 신사동 같은 경우 보면은 저희가 8년 됐는데 전 직원이 3년 이상 근무하시거든요. 지금 6년째 근무하신 분도 계셔요. 그분들에 대한 노하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 가게에 축적이 됐다. 6년. 그리고 전 직원들에 의해서 신경 뭐 이렇게 속상해 본다든지 어떤 분들 보면 직원들 때문에 들어서 장사 못 하겠다라고 계신 분 계시는데 그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저보다도 훨씬 더 직원들이 가게를 더 많이 애정 갖고 사랑해 준 것 같아요. 6년이면 진짜 서로 우리를 똘똘 뭉쳤겠네. 신사동 같은 경우도 지금 창업한 지 지금 2년 됐는데 2년째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 처음에 초창기 멤버들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저는 뭐 어쩜 저분들처럼 저렇게 해서 가게에 헌신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건 분명히 큰 복이죠. 직원의 몫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대표님이 능력을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능력 해가지고 어떻게 저한테도 이게 자료를 하나 보내주신 게 있긴 한데 성공 요인을 좀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좀 넣어주셨더라고요. 처음에 오픈할 때 가게 오픈할 때 딱 보자마자 사실 계약했어요. 보자마자요? 정말 미친 짓이죠. 저 같은 일을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무경험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강의만 했던 사람이 20년 동안 강의만 했던 사람이 나 참치 해보고 싶다. 정말 나 참치 좋아하는데 가게 해보고 싶다. 음식이 좋아하는데라고 해서 가게를 뭐 2번이나 망한 가게를 그것도 적지도 않은 한 50평 되는 가게를 계약서를 바로 쓰고 돈을 입금했어요. 다 계약금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인수를 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인수를 했는데 자 술을 이마트에 가서 떼야 된 건가 이거? 이마트에 떼면 안 되잖아요. 그거 복잡하잖아요. 참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참치는 내가 부산에 가서 잡아가지고 가야 된 건가? 가락시장 가야 된 건가? 뭐 가락시장은 뭐 하는 데지? 사람은 어떻게 채용하지? 세금은 어떻게 내지? 아무것도 몰랐었죠. 그래서 이제 어찰취해가지고 사람들 채용했는데 이제 세팅을 해서 지금부터 손님만 오면 되는데 손님이 안 오는 거야 이게. 그 손님 오기 전에 필사의 전략을 하셨다고. 손님이 안 오는 거. 손님 한 팀도 안 하는 거. 아무리 이제 저 출입문만 보고 있어도 저기서 쭉 들어와야 되는데 저 인간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 장을 노리실 때.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골드 참치집이 있는가도 모르는 거예요. 옆에 가게도. 제 바로 건너편에 있는 가게 횡성하로 지나가지고 있는 그 까사미아에서 물어보니까 골드 참치 아냐고 물어보니까 이 집도 참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전단지를 가지고 이렇게 나갔죠. 전단지를 딱 들고 하얀 모자 저는 옛날에는 머리가 모자가 길면은 아주 그 요리를 잘하고 짧으면 요리를 못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맞는 거 아닌가? 뭐 맞아?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죠. 저는 이게 모자 제일 높은 거 쓰고 하얀 가운 입고 명찰 달고 하얀 앞치마 두르고 구두 반짝반짝반짝하게 광 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속터너스 앞에 아니면 송파구청 앞에 먹자골만 입고 아니면 아침이면 새벽에 7시에 나가가지고 8시, 9시까지 잠실역 8번 출구, 7번 출구에서 전단지를 계속 보냈죠 이렇게. 그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엄청 쪽팔렸죠. 그렇지만 좋았어요 그게요. 아니 저도 딱 두 가지가 생각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예전에 10m면 떠버라는 천호식품의 김영식 회장님이 IMF 사업 실패하고 나서 자살하려고 했다가 그때 그 당시 사모님이 그 결혼 반지 그걸 팔아가지고
하루에 소세지 하나랑 소주 한 병으로 그냥 식사를 버티고 전단지를 아침 8시에 강남역에서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비행기 타도 전단지 돌리고 옆에 있는 사람 전단지 돌리고.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성공시켰다고 하는데 저도 보니까 비 와도 전단지를 뿌릴 수 있어요. 우산 쓰고 드리면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비 오면 그 바람 불어도 이쪽에 바람 불면 이렇게 해서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바람 부니까. 근데 비 오고 바람 불면 못 뿌리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는 순간 획딱 해가지고 이게 종이가 쓰레기가 돼버리고. 그게 그 시간을 빼고 다 돌렸어요. 괜찮은 경험 같다는 생각. 왜냐면 저도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어렸을 때 처음에 영업 세일즈 할 때 마케팅 답이 없어가지고 그냥 전단지 딱 들고 아파트 가서 띵동 누르고 했거든요. 길바닥에서 하는 게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게 창피하지 않을 것 같아. 아파트 띵동띵동 안 열어주잖아요. 그게 제가 이제 옛날에 우리 할머니께서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채열아, 손자야, 또 어머니도 마찬가지. 아들아, 정성 들여서 안 되는 게 없고 정성 안 들여서 되는 게 없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성 들여서 안 되는 게 없고 정성 안 들여서 되는 게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저는 지금도 그게 골드참치 최현이라는 사람의 초심이다라고 생각해요. 그 초심? 네, 초심. 그 초심을 잃어버렸을 때 고객을 무시하게 된다고 그래요. 섬기지가 않는다. 네,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내가 할 일이 뭐냐면 내가 전단지를 뿌리는 최현이 모습, 그게 내가 할 일이다 생각해요. 물론 거기에서 지금은 인터넷이랄지 모든 것들이 쉽게 마케팅을 합니다만은 그게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는 그 이상을 대하지 못한다고 봐요. 그 두 번째 그것도 있어요. 저희 창업박람회를 되게 많이 나가는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코엑스, 킨텍스, 일산 다 나갔어요. 최근에는 이제 못 나가고 있는데 예전에 많이 나갔었어요. 박람회 다 나갔는데 저희 아르바이트나 직원들은 앉아서 상담하고 저희 그 이제 책임자들이 오히려 전단지 손님 맞아요. 호스트하고 왜 그러냐면 못 모아. 저희처럼 절실하게 못 요즘에는 최근에 이렇게 이런 어떤 매체들 온라인 매체들이 너무나 이제 있으면 이제 그걸 통해서 하는데 전 지금도 당장에 전단지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저 보세요. 저라는 사람이 모자 쓰고 하얀 모자 쓰고 명찰 쓰고 앞치마 두르고 아직 먼저 닦아가지고 쫙 빼입고 정성껏 하면서 그냥 한 게 아니고 전단지 그냥 뭐 아주머니처럼 주는 게 아니고 오시게 되면 오늘 좋은 날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스카프가 아름다우신 분이시네요. 그대 같은 사람이 아니면 열심히 일한 당신 오늘 정말 고생했어요. 시원한 참치 어때요? 다른 집 가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하루에 저는 한 3팀 이상씩은 지금도 저희 가게에 끌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온라인 세상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백종원 씨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장사 실패했을 때 전단지 놓는다고 그 수희 아저씨한테 쫓겨났다가 도망쳤다고 수희 아저씨가 맞아요. 그런 절박함들 사실 있어야 한다고 보고 두 번째 뭐냐면 또 이제 광고 부분도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거 엄청 쪽팔린 건데 참해서 엄청 쪽팔려. 속천호수 저희 가게 앞에가 속천호수가 이렇게 삼거리만 신호등만 건너면 속천호수가 있어요. 여기 속천호수 한 2.5km 되고 동호 소호가 있어요. 가운데가 이제 호수니까 아무것도 없죠. 물론 소호 쪽에는 어드벤처가 있어서 안 보입니다만은. 맞아요. 그럼 제가 이제 마라톤을 좀 했었어요. 마라톤 풀코스 42km를 잘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자에다가 풍선을 답니다. 이렇게 노란 골드 참치 적어놓고 딱 해서 거기 뛰는 거예요. 주로. 그러면 운동도 하고 광고도 하고 단지 쪽팔린 것 뿐이다. 이렇게. 그러면 뭐 달려가자면 저기 가면 딱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뛰어야 돼. 왜냐하면 걸어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흉보잖아요. 쪽팔리잖아요. 근데 대표님 제가 궁금한 게 처음에는 창피하고 쪽팔릴 수 있는데 하다 보면 안 창피하지 않아요? 처음부터도 쪽팔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도 근데 이거 멘탈 싸움이잖아요. 창피한 게 아니라 그게 어디가 있어요. 나는 이거 우리 그 회사에 뭔가 이거 멘탈 싸움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의 왜냐면 이게 이제 전에는 미래인재가번을 할 때는 강의할 때는 가오도 잡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2대8로 넘기고 3대7로 넘기고 했는데 강사하고 코칭이 3대7로 넘겼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그게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머리 지금 이렇게 이 배슬머리를 했는데 전에는 이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겼을 때 이렇게
3대 7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뒤로 월법을 넘었었는데 이게 보이 척 아는 척 하는 척 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참치 가게 하고 난 다음부터 제가 머리를 세웠거든요. 미용실에 가지고 가장 쌈박한 모습으로 좀 만들어 달라. 나는 이마트의 사과다. 사과다. 난 아주머니들한테 사과라는 최연이라는 사과가 아주머니 바구리 안에 들려야 되잖아. 나중에 여기서 안 들리게 되면 결국은 잼으로밖에 못 판다. 근데 나 잼으로 가기 싫으니까 나는 가장 쌈박하게 핫하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지금 좀 괜찮잖아요. 그래서 나쁜 놈 있으면 받아버리려고 내가 지금. 굉장히 이제 영 에이지. 네,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스스로가 이렇게 CEO라는 사람이 CEO가 성장한 만큼 사업이 성장한다고 봐요. 가장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가 뭐냐면 CEO 리스크라고. 그래서 CEO가 성장한 만큼 키높이만큼 아는 만큼 가게가 회사가 성장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많은 또 이렇게 조금씩 축적이 됐나 보죠. 갑자기 그게 대표님 통해서 그게 생각나네요. 전단지. 그래, 전단지. 그러니까 보통 못 내려놓잖아요. 서울대 나온 내가 어떻게 전단지. 그죠? 그 대학원 나온 내가 어떻게 전단지. 손님이 안 들어도 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전단지를 뿌렸어요. 정말 어떤 쪽팔리기도 하고 저 아시는 분도 많이 만나서 당신 왜 그래? 지금 무슨 일 있어? 집안에 뭐 이렇게 왜 됐어? 강의하는 최 교수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했죠. 근데 전단지 덜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내가 정성껏 쪽팔리면서 힘들게 사람들을 모았는데 오게 만들었는데 내 가게에 그들이 이제 오셨어요. 오시는데 그들을 허투루 대할 수가 없더라고. 이게 그건 내 자존심의 문제고 우리 직원들도 저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사장이 얼마나 많이 노력했다는 거 알잖아. 당연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감동을 시켜서 정말 죽이지 못하면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정성껏 정말 이렇게 정말 한 사람 최고한 한 사람 가게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투자했겠어요. 그 많은 시간들 뺑글뺑글 속전호수를 돌고 아침에 광고를 뿌리고 내 나름대로 다른 활동들을 많이 했겠죠. 그걸 통했는데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할 바에야 그걸 왜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새끼차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쭉 성장을 했었었죠. 한 분 한 분한테 지극한 정성. 그걸 못할 바에 왜 해? 그렇죠. 그 바보지 그럼. 역시 비즈니스는 멘탈 싸움이에요. 네, 맞아요. 정말 멘탈 싸움이니까 어떤 멘탈을 가지고 있느냐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네. 대표님께서 코로나 시절 힘들었던 시절을 어떻게 버티셨어요? 힘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코로나 때. 그래도 이제 저희는 힘든 것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만은. 워낙 다른 분들이 그냥 앉아 있을 때 이제 발벗고 나가고 연식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참치업종 이제 한 번 오신 분들은 두 번, 세 번 오게 만들자. 그리고 한 번 오신 분이 뭐 이렇게 뭐 정말 흔한 말로 새끼 쳐가지고 단골 데리고 만들자. 단골 소개. 우리 영업사원을 만들자. 이런 개념들이 있었거든요. 한 번 오신 분들에게 완벽하게 그 사람이 우리 팬클럽을 만들자. 참치 팬을 만들자. 참치 중독자를 만들어버리자.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 부분들을 위해서는 이런 번질도 뭐 참치 가게에서 뭐 직구 가게에서 지가 다 맛있다고 다 그러지. 근데 참치는 사실은 참치를 파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감동을 팔까.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 오는 곳 어떻게 하면 감동은 사람한테 나오거든요. 많은 가게 요식업체 사장들이 이런 말까지 해도 된가 모르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전달해서 음식은 조연이고요. 스키다시 뭐 그런 거. 음식은 조연이에요. 스키 다 음식들은 주연이 뭐냐면 사람이거든요. 사람. 결국 그들이 왜 오느냐? 음식도 음식이지만 결국은 감동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오거든요. 그렇죠. 내가 돈값 이상의 가치를 하고 싶어서 오거든요. 그럼 그 내용들을 충족시켜주면 되는데 시설이 좋으면 비싸다. 뭐 투자 많이 했네라고. 빚값을 하네. 좋네. 분위기 좋네라고 하면 끝나는 거고. 음식이 맛있으면 맛나네 하고 끝나는 건데
나는 그게 바라지 않는다. 그보다 더 나은 걸 바래. 그게 뭐냐면 저는 감동을 주고 싶어요. 결국은 사람한테 오더라고요. 사람한테. 감동은 사람이 만든다. 그 약간 그 지극한 정성이라는 걸 알겠어요. 예. 그냥 마음으로 지극한 정성을 아니요. 정석이란 말은 흔히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정말 그래. 정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정성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다고 봐요. 정성처럼 분명한 게 있어요. 정성은 정말 사소하게 작은 것이 하나도 정성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중용에 나오는 얘기네. 네, 맞아요. 작은 일에 무시하지 않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한 거. 이게 지금 명함을 놨습니다. 명함도 이렇게 놓지 않고 똑바로 딱 놓는 거 이렇게. 이게 정성이다. 글씨 하나를 써도 잘 쓰는 거다. 정성이다. 설거지를 해도 정말 바짝바짝하게 하는 게 정성이다. 청소를 해도 정말 정성껏 하는 게 정성이다. 손님을 모셔도 정성껏 최선을 네가 뭐가 필요해. 내가 네만 알아줄게. 라고 하는 게 정성이다. 그러니까 손님들은 작은 것에 감동을 하고 작은 것에 무시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주고 내가 네 신경 쓰고 있을다고 했을 때 그때 감동을 하더라고요. 이게요. 확실히 제가 인터뷰하면서 배우는 게 참 많네요. 그리고 제가 20년, 30년 하는 사업하시는 대표님들한테도 똑같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야. 절박함. 그러니까 작은 일의 정성.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품격이 나오고 사람에 대한 공경이 있더라고 이게. 손님들이 그럼 감동을 하게 되죠 하더라고요. 백종원 씨가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거무줄이어도 어디 TV 잠깐 제가 잘 안 보는데 거무줄에도 레스토랑이 좋은데 우리 같은 데 와가지고 거무줄이 있을 때 저거 뭐야 저거 아주 크림 완전히 왕크림이지. 근데 시골에 있는 밥집에 가서 할머니가 운영하는 밥집에 가서 거무줄 줄 때 그것이 인테리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죠. 그래도 또 사장들은 그 거미줄을 치우지만은 직원들은 또 안 치워. 근데 거무줄 있을 때 우와 저 봐라 우리 인스타에 한번 올려야 되겠다. 야 이 집 정말 자연스럽다 하면서 그게 인스타에 요소가 된다더라고. 그것처럼 뭐든지 어떤 행위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사람이 결국은 사람이 해석을 한 거니까. 대표님 그 창업을 준비하시는 저희 그 많은 분들한테 저는 제가 좀 그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간 창업해야 될 거 내 발로 창업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편이긴 한데 대표님은 창업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로 전 얼마 전에 우리 저기 당숙이 오셨어요. 오셔서 최 사장 돈을 잘 벌고 나도 좀 같이 좀 해보면 안 되겠냐? 제가 그랬어요. 여기 당수 결정하소. 여기 이혼 도장 서류도 이혼 도장 찍을 각오를 하시다. 잘못되어지면 집 나앉고 거리에 나앉고 이혼해야 돼. 하지 마. 저는 이렇게 컨설팅 하시고 창업하시고 이렇게 해서 프랜차이즈 하시고 하신 분들을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분들 어떻게든지 어려운 사람들 해서 이렇게 해서 열찰수해서 뭐 이렇게 하고 하시는 건데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전